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콘텐츠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2020년 3월 프로젝트 퀘스천이 던진 질문의 시작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새벽 2시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젊은 노동자가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에 빠져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산재 사고였다. 수많은 뉴스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계기는 한편의 댓글시였다. 2010년도에는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였죠. 대학교 4학년. 그 쇳물 쓰지 마라. 산재 피해 유족을 위로하는 이 추모 시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화제가 되었다. 이제 프로젝트 퀘스천을 시작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어떤 의제를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5년 전에, 10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거슬러 올라가던 중에 2010년도에 이제 당진 용광로에서 있었던 그 사고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선 안타까운 죽음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 퀘스천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파워풀한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을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시민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았을 때 그 힘이 세상을 바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0년 당진 용광로 사고를 세간에 알린 시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추모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인 제페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베일 속에 가려진 댓글 시인이 10년이 지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시인의 최근 발자취는 그가 직접 운영하고 있던 블로그가 유일했다. 블로그에 나온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런 사회 무브먼트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을 때 당연히 거절을 하시거나 무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활동하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동안 이제 바뀌었거나 그래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메일함을 확인하며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시인으로부터 단메일이 왔다.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컸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시인의 저작권 허락이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시를 음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시에 음을 붙여줄 작곡가를 찾는 일. 제 주변에도 거의 다 안 될 거다. 이거 누가 해주냐. 원 저작자인 제페토 시인분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어떤 분하고 이제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의사도 물어봐야 했었고 그리고 곡의 의미를 잘 담아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관점 있는 아티스트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최민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직업병이나 산재나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연구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연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을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사이고요. 주로 활동은 이제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수 그리고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하림입니다. 음악이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음악에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런 현상 하나로 모아주고 순간 이렇게 서로 같이 노래하면 어느 하나의 그런 에너지로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그 마음속에 남아요. 우리가 어땠었는지. 그것을 남기는 게 저는 음악이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중 가수들이 자신의 개인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엄격한 잣대가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가 엄청 세잖아요.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첫 멘트부터 대단히 센데,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작권을 허락받는 것도, 작곡가를 구하는 것도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던 프로젝트였다. 일단은 만나보자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거절하려고 만나자고 하려고 했었대요. 네, 대개는 이제 거절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메일로 거절을 하거나 전화로 거절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절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이분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만나자고 했었을 때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그리고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 정비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구의역을 가수 하림이 찾았다. 사고 현장 앞에서 그는 이어폰을 꽂고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들어보았다. 제페토 작사, 하림 작곡의 그 샘물 쓰지 마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프로젝트 캐스처는 악보와 MR을 무료로 공유했다. 노래는 음원 사이트가 아닌 함께 노래하는 챌린지로 먼저 알려졌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챌린지의 1호 참여자는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였다. 김미숙 대표는 지난 2018년 아들 김용균 씨를 잃었다. 저는 2018년도에 서부발전에서 3개월 동안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산재사고를 당한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노동자들이 같이 만든 김용균 재단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김용균 재단에서 목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운동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 노동자 권리보장 사업, 그리고 또 유가족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원활동, 그리고 또 여기저기 연대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만 부른다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한다면, 이제 하림 씨 말을 빌리자면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아무 의미 없이 어쨌든 음이 좋아가지고 계속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가사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가사를 이제 읊조리다 보면은 그 가사가 가진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가사의 내용들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는 2020년 말까지 계속됐다. 시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싱투게더 2020이라는 공식 SNS 계정에는 시민들의 참여 콘텐츠가 모였다. 노동단체 외에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학생, 종교인, 음악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워낙 너무 고민하지 않는 영역들이 되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위험,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들 노출돼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 또한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 그냥 맨손으로 막 전기를 만지기도 하고,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일 자체에 너무 무감각했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해주고 함께 참여해줄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어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는 유수의 언론에 소개되면서 시민들의 입법 동의 청원 참여는 급물살에 타게 된다. 9월 22일 오전 9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병을 달성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전태일 3법 모두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챌린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이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는 프로젝트 퀘스천이 처음 제안했지만 이것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온전히 시민들의 힘이었고 시민들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의 이름을 이제 부각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관점이 있는 아티스트나 창작자나 아니면은 콘텐츠 제작자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질문을 세상에 던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프로젝트 퀘스천이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퀘스천은 그 샘물 쓰지 마라의 마지막 여정으로 공식 음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공식 음원의 저작권 수익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2월 10일 중대재해기업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 김용균 청년의 2주기가 다가왔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와 프로젝트 퀘스천이 함께 준비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와 작곡가 하림이 처음 오늘 만났다. 한 분은 10년 전 사건을 현재에서 다시 돌아보는 챌린지를 하셨고, 한 분은 국회에서 농성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이런 이어짐을 만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저는 영화를 만드는 김조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림 씨한테 네. 좀 묻겠는데, 네. 10년 전에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기리는 프로젝트 그 샘을 쓰지 마라, 이게 취지는 좋지만 사실 그 대중예술가로서는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림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챌린지를 이렇게 확산하는 가는 것도 직접 제안도 해주시고 열심히 독려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과 바람으로 참여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대중예술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좀 불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대중예술가로서 한 겁니다, 저는. 네. 네, 대중예술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저 어머님은 나중에 제가 그
뵙고 사실 저는 그냥 이 시가 마음에 와닿고 네. 그리고 그냥 제 주변 친구들 동료들 저는 다들 일하다가 힘들게 다치고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함께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거 이제 처음에 기획한 친구들과 같이 그러면 합시다 이래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시기가 잘 맞아서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것도 같고요.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김민숙 대표님 그 첫 번째 챌린저로 노래 함께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처음 노래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가사를 봤잖아요. 네. 용균이를 말하는 것 같고 읽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눈을 감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러다가 그냥 담담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 이렇게 죽는다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막지 못한다는 거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힘내서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그것이 효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어머님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김영규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 소감이나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합의를 했을 때 유족이 원하는 곳에 장소에다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장소에 세우기로 했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이게 사측이 안 하려고 해서 되게 애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퍼지면서 그래서인지 그 의미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래서인지 그 사측 발전소 앞에다가 조형물을 세우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저 지금 처음 듣는데. 예, 정문 앞에. 정말요? 예. 박수 한번 치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네. 아파요. 근데 아유 세상에. 그런 호응 덕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또 이참에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9월 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동의 청원이 성사가 되었는데 그 성사되는 과정에 사실 이 챌린지도 그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나 법을 알게 된 시민들도 되게 많았다고 얘기 들었고요. 스쳐 지나가던 뉴스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림 씨한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요 몰랐어요. 네. 몰랐고 아까 말씀 잠깐 주셨다시피 음악이 전 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건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그쪽 법 얘기는 좀 하지 않고 일단 챌린지만 했는데 청원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몇만 명이 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한 3, 4일 바짝 제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한테 악플이 많이 달려요. SNS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더 오기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디 한번 일주일만 한번 빡세게 한번 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SNS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외롭다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쇳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돌아가셨어도 화려한 아파트는 들어서고 배 한 척 지을 때마다 노동자 한 명씩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조선소라고 해도 배는 멋있게 만들어져서 나가고 그냥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뭐 안전이 최고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그런 걸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짚어주는 게 이 시가 아닌가.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반복되는 문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힘이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누군가는 계속 던져야 할 것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널리스트나 탐사 보도하는 이제 기자님들이나 PD님들한테 역할로 넘겨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창작자들과 함께 화두를 던진 거죠. 잔잔한 수면 위에 화두를 던졌으니 그로 인해서 그 쇳물 쓰지 마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떠한 사회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지 저희의 손은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과 처우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윤교 선배에게 더 미안하고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투쟁의 힘이 여기까지인가 생각도 해보지만 결코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